이제 레주메랑 커버 레터에 관련된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레주메는 2pages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2장의 페이지로. 그래서 요걸 예시로 하나 보여드리면 요게 지금 한 장이긴 하지만 요게 한 페이지, 요게 두 번째 페이지 이렇게 총 2페이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 이름이 이제 제니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엔지니어링 잡에 지원을 하고 싶다 하면 제니 엔지니어링 이렇게 뭐 꼭 필수는 아닌데 여기서 이제 레코멘데이션 해준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니 엔지니어링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적는다고 합니다. 제 이름을. 그리고 밑에다가 본인의 주소 그리고 뭐 핸드폰 번호, 이메일이라든지 링크드인 인포메이션 이런 걸 적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주신 분의 말로는 요즘 분위기는 주소는 별로 안 적는다고 해요. 그리고 뭐 절대 적으면 안 되는 게 내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결혼 상태라든지, 그리고 또 뭐 생일, 태어난 생년월일 이런 거 안 적는다고 해요. 절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GPA를 안 적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4.5점 만점에 4.5점이 아닌 이상, 그게 완전 특출나지 않는 이상 GPA는 안 적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게 Highlights of Qualifications 이라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자격의 하이라이트 부분만 적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제가 여기 캐나다에 와서 수업 시간에도 배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글로 쓰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bullet point 이렇게 점 찍고 뭐 이렇게 목록 나열할 때 내가 좋아하는 과일 점 찍고 사과 점 찍고 바나나 이런 식으로 딱딱딱 적으면 되게 성의 없이 적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문장 형식으로 나열하길 바라고. 근데 캐나다에 같은 경우에는 좀 봤을 때 한눈에 보기 쉽게 하는 게 훨씬 그 읽는 사람에 대한 배려라고 해요. 그래서 막 줄줄이 장황하게 적는 것이 아니고 딱딱 필요한 요점만 찝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Highlights of Qualifications 이라고 해서 여기 딱 bullet point 3개 여기 해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걸 bullet point라고 해요. 그래서 bullet point를 이렇게 3가지 딱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관련해서 레주메를 받았는데 또 뭐 technical skills 어떤 programming language 할 수 있는지 뭐 어떤 스킬들도 할 수 있는지 좀 기술적인 스킬 여기다 적어 주었고요. 그리고 또 들어가야 되는 게 education. 어디서 제가 bachelor 학사를 얻었고 어디서 masters를 받았는지 여기서도 GPA는 안 들어갑니다. GPA는 안 들어가고 그 학교 이름이랑 학교 전공이랑 학교 위치 그리고 언제 졸업했는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relevant courses라고 들었던 수업을 다 적는 게 아니고 들었던 수업 중에 제가 지금 지원하는 이 전공이랑 이 자리랑 좀 매칭이 되는 courses를 적고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를 적고 그 수업에서 어떤 스킬을 배웠는지 여기 회사에 가서 쓸 수 있는 스킬 중에 어떤 걸 배웠는지 그런 거를 적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relevant experience라고 꼭 이 회사 전공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경험은 아니더라도 뭐 volunteer 한 거, 자원봉사 한 거 있다든지 코업 한 거, internship 한 거 있다든지 그런 거를 적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대학 다니면서 뭐 프로젝트 참가한 거 있는지 또는 뭐 연구실에서 연구한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거를 적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 학교에서 직업별로, 전공별로 레주메가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학생의 레주메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이 레주메랑 그다음에 커버 레터를 전공으로 하시는 분이 저희 학교에 있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모든 과의 레주메, 이상적인 레주메와 커버 레터를 다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아온 거는 컴퓨터랑 엔지니어링이랑 그다음에 languages 어떤 언어 관련된 직업인 것도 받아왔고요. 그다음에 science 받아왔고 그거밖에 안 받았네요. 일단 엄청 많았는데 저랑 조금 관련될 것 같은 것만 프린트아웃해서 받아왔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말한 것 중에 레주메 받아보고 싶으신 분 있으면 제가 스캔본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cover letters로 넘어가면 cover letters는 말 그대로 자기소개서예요. 그래서 되게 structured하게 글을 쓰면 되는 건데 첫 번째 섹션이 introduction 섹션이에요. 그래서 제가 포스팅 직업 이거 이제 뽑겠다는 포스팅을 보고 지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포스팅을
보고 왜 내가 지원했는지 그거에 대한 스토리를 짜는 거예요. 중요한 게 내가 이 직업 포스팅을 어디 사이트에서 봤는지 여러 가지 구인구직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 어디 사이트에서 봤고 그다음에 그 사이트에 제가 지금 보는 그 자리에 아이디 넘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넘버를 꼭 적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력서랑 커버레터를 보는 사람이 얘가 지금 어느 사이트에서 어느 직책을 보고 지금 지원하는 건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코드 넘버를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샵하고 번호가 있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내가 지금 지원하는 그 자리의 넘버다. 그럼 요거를 이제 제시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봤는지 여기 나와 있죠. Career Service 웹사이트에서 받고 넘버는 다음과 같다. 요게 Introduction 섹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자리에 perfect한 candidate 지원자다. 너무 딱 잘 맞고 나는 confident 자신감이 있다. 이 직책에 대해서 내 이전의 경험도 딱 맞다. 이런 식으로 introduction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body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 이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스토리를 짜는 거죠. 또 어떤 액티비티즈를 했는지 공부뿐만이 아니고 그런 걸 했는지 쫙 적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분은 여기까지 이게 바디예요. 이게 바디고 여기에 들어가는 섹션은 뭐냐면 Job Advisory 하는 말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부를 좀 많이 하래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어떤 신제품을 출시했다든지 아니면 이 상품이 코스트코에 만약에 입점을 했다 그럼 점점 growing 하고 있는 컴퍼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되게 내가 인상 깊게 느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출시된 신제품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런 좀 포인트를 잡아래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런 거 말고 지금 어떤 새로운 걸 하려고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단락을 적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꼭 빠지면 안 되는 것이 Thank you for your time and consideration. 제 거 봐줘서 되게 고맙고 그 다음에 I'm really enthusiastic. 이게 꼭 들어가야 된대요. enthusiastic. 난 진짜 열정적이야. About the opportunity of working as part of the Fundy Limited team. 그러니까 이 팀, 어디 팀인지 각자 직책에 맞는 그 팀에 하면서 나 여기에 진짜 꼭 들어가서 진짜 열정적이게 하고 싶다. 그리고 I can be contacted anytime 하고 phone number 적어주면 된대. 아니면 이메일 주소라든지 이제 여기로 연락 주면 됩니다.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커버 레터 요것도 요게 만약에 job posting이라고 치면 요게 이제 아이디얼한 커버 레터 예시래요. 그래서 요것도 혹시나 필요하시면 제가 스캔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올로지에 관한 레주메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바이올로지도 필요하시면 하나 엄청 꿀팁 받아온 것이 Types of Interview Questions예요. 그래서 인터뷰 갔을 때 퀘션 받을 수 있는 퀘션이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이건 구글링에도 57가지, 90가지, 10가지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Promising Interview Questions 좀 가능성 있는 좀 인터뷰 questions 이런 거 치면 다 나오는데 그런 거는 구글링 하면 다 나오니까 안 다룰 거고 지금 제가 다루고 싶은 거는 그 인터뷰들의 이게 바운더리가 있대요. 그래서 그네들을 클러스터링 묶어가지고 그런 타입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behavioral interview questions가 있대요.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면 요거는 회사에서 꼭 물어본대요. 그래서 어떤 behavior이 있고 situational 이 두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situational 약간 좀 behavior랑 비슷한데 behavior은 나의 행동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엄청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걸 원래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내야 된다. 근데 네가 시간을 못 맞춰서 만약에 월요일까지 못 내게 됐을 경우 이렇게 situation을 주는 거죠. 근데 situation이랑 약간 달라요. 그래서 behavior 그때 너의 행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커스터머리 전화가 왔는데 굉장히 지금 우리 상품에 대해서 화가 나 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 저의 행동에 대한 질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situational question 같은 경우에는 내가 coworker 우리 동료랑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좀 의견 마찰 같은 게 있다. 그럼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회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주어준대요. 그러면 그때 넌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너가 무조건 그걸 헤쳐나가야 돼 그거에 포커스가 아니고 어떤 스텝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그 골에 목표에 도달할 것인지 그런 거를 보는 거래요. 약간 성향도 보면서 문제 해결 능력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질문했을 때 대답하는 순서는 when 그러니까 drawing the
previous experiences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과거의 나의 경험을 얘기해야 된대요. 근데 여기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급하면 좀 지어내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언제 예를 들어서 나 대학교 때 그런 적이 있었다. 과제를 냈어야 됐는데 과제가 되게 바쁘고 양이 많아서 시간을 못 맞춘 적이 있었다. 그러면 What did you do? 그 어떻게 했냐. 그래서 그때 상황에 교수님께 가서 양해를 구하고 엑스트라 숙제를 좀 더 달라고 해서 좀 다른 학생들보다 좀 더 완벽하게 해서 나는 그 숙제를 냈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 third step이 What was the result?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흔쾌히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약속을 못 지켜서 되게 겁이 나서 제출하지 말까라고 생각도 했지만 결국 교수님께 가서 양해를 구하고 다 설명을 드리니까 다 일이 잘 해결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고 아니면 혹은 했는데 교수님이 안 된다고 해서 다음부터는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꼭 결과가 꼭 좋게 풀려야 되는 건 아니래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걸로부터 내가 뭘 배웠는지 그거를 꼭 포커스해서 말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첫 번째, when, 언제 내가 그런 경험이 또 있었었는지. 그리고 second은 what did you do?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때 했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그 results가 어땠는지. 그거를 그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engineer이나 computer science 관련해서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은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technical interview questions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컴퓨터 엔지니어링이면 그 회사에 가면 이제 이런 포멀한 형식적인 인터뷰 다 나누고 난 뒤에 저의 코딩 실력도 봐야겠죠. 그래서 테크니컬하게 컴퓨터를 주고 어떤 코드를 짜봐라 아니면 어떤 웹사이트를 지금 만들어 봐라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부분에 관한 인터뷰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단계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여기 체크되어 있죠.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항상 묻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게 behavior이고 그다음에 이게 situational이고 그다음에 이게 technical입니다. 여기 보시면 portfolio based 이런 거는 디자이너들이나 예술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 요거를 베이스로 해서 또 인터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레주메랑 커버 레터에 관해서 아주 briefly하게 하지만 진짜 딱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